현대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사다.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주된 원인이다. 익숙한 식단과 결별하고 만성질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식사만 바꿔도 건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지은이는 에베코지, 옮긴이는 박중환, 신유희, 펴낸 곳은 세이버스입니다. 저자인 에베코지님은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최고의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입니다. 그는 당뇨병 치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지금도 에베코지의 당뇨병 일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환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비만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오면 약물보다 식이요법만으로 먼저 증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로소 약물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저자인 의사가 직접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실험해보고 또 많은 환자들에 적용해본 생생한 사례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혈액검사의 이상 수치와 이별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자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약물 없이 수술 없이 바로 식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비만이나 당뇨 그 밖에 만성질환이 있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의 고백.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올해 나이는 72세입니다. 의대 동창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동기들은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력과 청력 모두 건강합니다. 안경도 쓰지 않으며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도 건강합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도 없습니다.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없으며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걸으려 하고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77세에 다리를 절단했으며 81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현미, 채소, 그리고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장기 단식도 했으며 매주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라도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이 권유하는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음에도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했으며 매주 2회 테니스도 쳤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0세 초반에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다카오 병원을 총괄하는 이사장은 동업자이며 친형인 에베 요이치로였습니다. 그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사였습니다. 1999년 그는 일본 최초로 다카오 병원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병원 영양사들은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시 보건당국과 영양학계의 가이드라인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식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이는구나 라며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중증 당뇨병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저는 기존 방법대로 환자에게 현미채식을 기반으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베 요이치로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단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와 혈당 강화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순간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육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은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주, 정종 등의 발효주는 삼가고 오로지 증류주,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체중을 11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대사증후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 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독자분의 목소리를 종합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만성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암, 고혈압, 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직접 실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본래의 식단이다. 만성질환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로 구성된 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가장 균형 잡힌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최근 당뇨병 전문의들은 식사 후 고혈당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데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식후 혈당 수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후 고혈당은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 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40대 이후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 빵,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와 주스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라면 언제든 허용됩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3끼 중 2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 1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이 경우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질병을 해결하는 마스터키. 왜 고혈당과 인슐린 가다 분비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걸까요? 당신은 인슐린 호르몬이 질병을 극복하는 중요한 마스터키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혈중 포도당의 양을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도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즉 체내 항상성을 위해 소량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슐린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작용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유능한 만능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포도당을 태우도록 돕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꿉니다. 이와 같이 인슐린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참고로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제1형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자체가 고갈되는 유형입니다. 소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당뇨라고도 불립니다. 제2형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만성 질환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당뇨병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일지라도 150 이상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식단. 지금 우리는 탄수화물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정제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설탕 가득한 과자와 음료를 섭취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고혈당이 반복되고 인슐린은 계속해서 과잉됩니다. 체지방은 공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처럼 쌓여만 갑니다. 재고의 크기만큼 우리는 점점 뚱뚱해집니다. 그렇다면 날씬하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단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저지방 식단보다 저탄수화물 식단이야말로 비만 탈출에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평소보다 10에서 30배 추가 분비되는 데 반해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의 추가 분비가 거의 없습니다.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추가 분비가 없으니 당연히 체지방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체 본연의 에너지원인 지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자연스럽게 연소시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이 계속해서 연소하는 상태가 되며 인슐린의 추가 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쉽게 빠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충분히 즐기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현미채식을 최초로 병원에 도입하다.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확립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다카오 병원에 처음으로 현미채식을 도입했습니다. 병원 식단으로 현미를 제공한 것은 다카오 병원이 일본 최초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방식을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실천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꿨으며 정크푸드와 같은 달콤한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무렵부터 수십 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육류는 제한하고 어류는 허용하는 현미채식을 장려했습니다. 요즘 일일 일식을 비롯하여 간헐적 단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단식요법은 오래전부터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현미채식과 함께 단식요법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당시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나 자신부터 실천했습니다. 처음 단식 시작 후 이틀간은 오전에 빈혈과 무력감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35까지 떨어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혈당 수치는 보통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은 명료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중 케톤 수치가 높아져 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케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30대 초반에 몸소 실험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식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절하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5대 질병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된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을 4대 질병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늘어나 오히려 4대 질병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대 질병에 대해 저탄수화물 식단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뇌사 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저탄수화물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투여해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높은 혈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알려진 각종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고혈압, 다낭성 난소증후군, 저혈당 등의 만성질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유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에 하얗게 올라오는 마름버짐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즉시 개선되며 마름버짐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모발에 탄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선구자들.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식단 연구의 모든 것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식단 비교 연구에서 가장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던 애킨스 다이어트는 한때 황제 다이어트로 불렸던 식단입니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이 식단은 미국의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개발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애킨스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론상 동일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당뇨병 치료와 체중 감량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애킨스 식단은 체중 감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입니다. 1999년에 다카오 병원 원장이었던 저의 형 에베 요이치로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하면서 수많은 책과 연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다 2002년 무렵 미국에서 출간된 로버트 애킨스 박사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애킨스 박사의 연구는 우리가 연구하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기본 취지가 동일해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99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리처드 번스타인 박사의 당뇨병 솔루션을 통해 더욱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번스타인 박사는 자신이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당뇨 약물과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논문을 연구한 뒤 저탄수화물 식단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뇨 약물과 인슐린 주사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4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지금 당뇨병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킨스 박사와 번스타인 박사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 치료 식단으로서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당뇨병을 넘어서 비만, 대사증후군, 알레르기 질환 등 만성 질환 전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2002년 당뇨병이 발병하면서 대사증후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6개월 만에 체중 10kg을 감량하였습니다. 모든 혈액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당뇨병 또한 완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모든 질병에 대해 이기는 몸을 만듭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생리불순,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에 비듬이 생겨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심해졌고요. 검은 옷을 입는 경우 어깨 주위에는 하얀 눈처럼 비듬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연고, 그리고 샴푸를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치료할 때는 잠시 효과가 있다가 어김없이 리바운드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블로그와 책을 읽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체중 감량을 경험했습니다. 첫 주에 서서히 살이 빠지더니 한 달 만에 4kg 가량 체중이 줄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한 1년 동안 총 15kg이 빠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었고 지금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늘린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의 비듬이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말끔하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생리불순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리불순은 20대 초반부터 40이 될 때까지 내내 고민거리였습니다. 2, 3개월에 한 번, 심할 때는 1년에 한 번 생리가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배란 유도제를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을 권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마다 반복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설명에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고 3, 4개월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나갔던 생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주기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몸의 대사가 정상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치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원인에 대해 합의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높으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과거부터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고인슐린 혈증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규슈대학 기요하라 유타카 교수팀의 히사야마 마을 연구에서 치매가 없는 65세 이상 826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로테르담 연구, 존슨 박사팀 연구 등이 있는데요.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혈당과 알츠하이머는 정비례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받는 당뇨병 환자는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당이 높은 고령자는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위험도가 2배이며 두 가지 유형의 치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기 쉽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젊어진다.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 노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지며 모발은 탄력과 윤기가 더해집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뱃살은 빠지면서 허리 라인을 복원해줍니다. 제가 자주 찾는 교토의 불고기 전문점 난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구스모토라는 이름의 다둥이 엄마입니다. 한 번은 저탄수화물 모임 아저씨 다이어트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식단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을 비롯해 온갖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요요와 함께 좌절의 쓴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잦은 다이어트로 피부가 상해서 피부관리실까지 다니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 다이어터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지만 결국 체중 감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연히 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모두 읽은 뒤 그녀는 귀중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칼로리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만 먹으면 되겠네. 그때부터 오로지 고기와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5kg을 감량했으며 나중에는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다둥이 아줌마에서 몸짱 여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병원 회식을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이후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체중 감량 효과도 놀라웠지만 윤기 나는 모발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난잔식당은 방목으로 키운 건강한 소고기만을 취급합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옥수수 사료를 통해 강제로 살찌운 마블링 좋은 소고기는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피부와 모발을 만듭니다. 노화를 늦춰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임상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암을 유발하는 용의자 중 유력한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범인을 체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물론 탄수화물과 암의 상관관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한 암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고 자신합니다. 2010년 미국의 의학 잡지 영양가 대사에 이탈리아 연구자의 놀라운 증례 보고가 실렸습니다. 교화종이라는 암세포를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그리고 케톤 식이요법을 병행 치료했다는 내용입니다. 교화종은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 종양입니다. 암 진단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악성 종양은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만으로는 치료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병행하자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알차게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고 있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거나 책을 읽어보신다면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나름대로 정리되어지는 책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식단을 바꾸고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었는데요. 소아자폐증과 ADHD까지도 식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치매 환자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가 제3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맨 처음 할 일은 결심인 것 같아요. 스스로 지켜가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과 안정된 생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해보시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